네, 이번 시간은 건축구조 2020년 1, 2회 통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10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문제, 1번 문제죠. 철선의 길이 L은 1.5m에 인장하중을 가하여, 자, 인장하중을 가하여 길이가 1.5009m로 늘어났을 때 변형률은 하고 물었어요. 자, 본래의 철선의 길이는 1.5m이고 그리고 인장하중을 이렇게 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길이 일정한 길이만큼 늘어났겠죠. 이 늘어난 길이가 1.5009m로 늘어났어요. 이때 변형률은 했어요. 자, 인장력을 가하니까 늘어났고 원래의 길이에 대해서 0. 빼면 되겠죠. 그대로 0.0009m가 늘어났어요. 얘는 원래 길이니까 L이고요. 요것은 델타, 늘어난 길이니까 L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변형률은 원래 길이의 L에 대해서 늘어난 길이인 델타 L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원래 길이 1.5m이고 그리고 실제 늘어난 길이 자체는 여기서 확인했죠. 델타 L은 0.0009m. 자, 그러면은 그대로 나누면 되겠죠. 나누면은 0.0006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네요. 3번입니다. 3번.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원래의 길이에서 인장력을 가하게 되면 늘어날 것이다. 그럼 원래의 길이에서부터 요 늘어난 길이만큼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L에 대한 요 델타 L 값이죠. 요 부분의 비율이 바로 변형률이에요. 자, 이게 변형률이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쉬운 문제이니까요. 꼭 한번 봐두시길 바라고. 숫자가 바뀌어가지고 2.0이다 이렇게 여기에 2.0005다 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다시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응용해서 한두 문제 정도 더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4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연약 집안에서 발생하는 부동 치마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연약 집안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하부가 지표면이 있고 하부에 단단한 이렇게 안반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에서의 기초 부분에 청착이 됐다. 말뚝을 박아서 청착했다면 탄탄하게 고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집안 자체가 무르고 연약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축물을 건축을 했을 때 하부 구조가 있을 것이고 기초가 있을 것이고 무른 상태에서는 치마가 될 수도 있겠죠. 동일하게 치마가 될 경우에는 균등한 치마다 해서 균등 치마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면 문제가 크진 않아요.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건물이 기울어져서 이렇게 기울어져서 내려온다라고 할 때는 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건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구조도 취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약 집안에서 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부동치마, 균등하게 아니고 부등 또는 부동으로 균등하지 않게끔 치마되는 원인이에요. 원인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 부분적으로 증축을 했을 때 한쪽을 증축했어요. 본래 건물 이 위에 본래 건물이 있으면은 이 위에 증축을 이렇게 했다 라고 할 때 그만큼 하중이 더 가하게 되고 따라서 자, 이렇게 이 하부 부분은 더 치마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증축을 했을 때보다 부분적으로 증축을 했을 때 훨씬 더 부동치마가 잘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이질 집안에 건물이 걸쳐 있을 때예요. 이질 집안이라고 했어요. 자, 한쪽은 따뜻하고 딱딱하고 한쪽은 경안반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무른 안반일 때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안반이 있는 집안과 그 다음에 연약한 집안 쪽은 차이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건물이 거쳐 있을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연약한 집안 쪽으로 해서 치마가 생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치마가 될 수가 있겠죠. 건물이 걸쳐 있을 때 이 질지만에 걸쳐 있을 때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지하수가 부분적으로 변할 때예요. 부분적으로.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부에 써보면은 이 물길이 생겼어요. 물길이 생겨서 계속 비가 와서 물길이 생겼다. 물길이 생기면서 물길이 쭉 빠졌어요. 빠지다 보니까 이 하부 부분에서 빈 공간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치마가 될 우려가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하수가 부분적으로 변하거나 수위가 변하는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지내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버티는 힘이죠. 이 하부에서 버티는 힘을 갖게 하겠다. 하부에서 버티는 힘을. 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지내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초판의 크기를 다르게 했을 때 하부 부분에는 한반이니까 기초판의 크기가 작고, 그 다음에 연약한 집안 쪽은 이렇게 큼지막하게 기초판을 놨어요. 자, 이렇게 다르게 했을 때에는 부동치마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동치마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초판의 크기를 다르게 할 것을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해설 한번 보세요. 부동치마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지내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에 보다 다른 한쪽의 기초판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은 4번이고요. 기출문제에서도 그대로 이 부분의 순서는 좀 바꿨지만은 이 부분이 그대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치마에 대한 원인에서의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내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단면에서 전단력이 18kN이 작용할 경우에 최대 전단 응력도 타우 맥스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전단 응력도를 구하는 것이고, 이 최대 전단 응력도는 단면이 직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일 경우에는 어떤 공식이죠. 2분의 3 곱하기 단면적 분의 전단력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2분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단면적은 어떻게 되죠? 단면적은 지금 200mm 그 다음에 150이니까 300mm네요. 300mm. 자, 그래서 200mm와 300mm의 단면을 갖는다. 그러면은 단면적은 200 곱하기 300이 되겠네요. 그리고 위에 전단력이 있어요. 전단력은 18이죠. 18kN 뉴턴이니까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18kN에서 곱하기 이거는 뉴턴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10에 3승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18 곱하기 10의 3승 뉴턴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2, 3은 6,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 둘, 셋, 4개 지워지고, 4개 이제 하나, 둘, 3개가 지워지죠. 3개니까 지워지고 10분의 3이 돼요. 10분의 3이 되니까 따라서 0.3이 되네요. 따라서 2분의 3 곱하기 0.3은 3, 3, 9, 0.9에 나누기 2니까 0.45 메가 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어디 있죠?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그 유형들이 한 3년치 내지 5년치를 들여다보면은 흔하게 나오는 것 또는 2번, 3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주력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체를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단력이 제시가 됐고 최대 전단 응력도를 구할 때에는 전단력을 위에 두고 그 다음에 단면적을 아래에 두고 직사각형일 경우에는 2분의 3을 곱해서
다음에 최대 전단 응력도를 구한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십니다. 자, 이 부분 체크 한 번 더 하세요. 그리고 여기 풀이 시계도 보면은 최대 전단 응력도 구하는 방식이 있고 단면적은 B 곱하기 H니까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답은 0.45 메가파스칼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4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양단 고정인 보에서 A점의 휨 모멘트는 하고 불었어요. 단 이 I는 일정하다라고 했고요. 일정하다라고 했고 이때 A점 있네요. A점의 휨 모멘트죠. 자, 이렇게 하주기장에서 휘게 될 거다라는 거죠. 모멘트 값을 구하는 겁니다. 모멘트 값을 구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하나의 공식이에요. 공식 외될 부분이고요. 자, 이때 시그마 A점에서의 휨 모멘트는 자, 방향은 마이너스 그다음에 전체 길이 자승이죠. 그리고 P 하중이 있어요. 집중하중 P 하중이 작용을 할 때 이 하중 곱하기 자, A점이고 A점에서는 먼 거리에 있는 이 B가 있고 그 다음 가까운 거리에 있는 A 길이가 있을 때 먼 거리에서 더 많은 휨 모멘트가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까운 A 곱하기 먼 B의 자승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공식 꼭 알아두십니다. 자,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길이 값 얼마죠? 전체가 5m고요. 자, 그럼 5m의 제곱에 그 다음에 P 하중 있어요. 하중은 6이네요. 6kN이고 곱하기 거리 A 가까운 거리 2 곱하기 먼 거리 하중으로부터 B점까지의 길이가 3이죠. 3m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값을 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32 kNm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해보는 것은 답은 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4.32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1번. 답은 나왔고 본 곳에 B점에서의 휨 모멘트를 구해본다면은 이번에는 똑같이 거리의 제곱분의 길이죠. 하중 곱하기 이번에는 B점의 모멘트에서는 먼 거리 쪽에서의 휨 모멘트가 크니까 자, A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B가 됩니다. 요 위치만 어떤 제곱의 위치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흡수는 마이너스고요. 는 마이너스 5 제곱분의 이건 같고 그 다음에 하중 6 곱하기 A의 거리 2제곱 곱하기 2 하중으로부터 B까지의 거리 3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88 kNm가 나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B점에서의 휨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답은 2.88이 될 것이고 이 문제에서는 A점에서의 휨 모멘트를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4.32 kNm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해석이 있으니까 이 해설을 보면서 양단 고정이고 다음에 집중하중인 보에서의 휨 모멘트를 구할 때 N은 각각 휨 모멘트의 MA, MB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요 부분을 잘 보아두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리뷰를 잘 해두시고요. 그리고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A 지점의 반력 모멘트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A 지점은 여기 있네요. A 지점 있고 A 지점에서 이 반력 모멘트예요.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수직으로 작용하는 하중이죠. 하중 P는 없어요, 지금. 그죠? 수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수평 방향으로만 4kN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부터 D까지의 거리는 2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유의할 것은 수직에 대한 수직 반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V equal 0 수직 하중
있죠. 따라서 VA, A점에서의 수직 반력은 0이고, 다음에 수평 반력 같은 경우에는, 자, 0으로 가정할 때, 자, 어떻죠? 4kN이 작용하겠어요. 따라서 4kN이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평 반력, 자, 수평 반력도 마찬가지로 4kN이겠죠. 따라서 H는 그대로 4kN이에요. 이 부분은 잘못된 것. 4kN. 자, 그리고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이고 반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생긴다. 따라서 H는 이 부분이 4kN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반력 모멘트죠. 자, 모멘트를 구하면은 H가 아니죠. MA는 4kN, 4kN이 작용하고 있고, 곱하기, 거리는 얼마예요? 거리는 1m네, 1m. 그죠? 요 거리는 1m. 따라서 1m를 하게 되면은, 4 곱하기 1이니까, 4, 그대로 킬로, 뉴턴, 거리 1, 미터니까요, 미터가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4kN 미터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오른쪽으로는 우리가 플러스 방향. 자, 반력 모멘트는 간단하게 구해봤습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그냥 방향의 이제 문제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는 방향에 대한 반대 방향인 플러스 4kN이 작용한다는 거. 그리고 4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문제. 이 46번 문제는 양단 연속보의 부재에서 보부재네요. 보부재를 줬네요.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 보의 최소 두께라 했어요. 이 경우는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 보 또는 일방향 슬랩의 최소 두께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에 몇 나누기 해서 몇 분의 L이냐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외웠다면 쉽게 풀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시험장에 가기 전에 외워야 됩니다. 특히 잘 나오는 부분은 보에 대해서 잘 묻고요. 캔틸레버라든가 단순 지지라든가 일단 연속이라든가 양단 연속은 골고루 출제되니까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경우에는 슬래브를 묻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차분히 외워야 될 상황이네요. 자, 외우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양단 연속 보라고 했습니다. 양단 연속인 보부재에서. 자, 우선 표에서 볼 때 보예요. 보가 있고, 그리고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보의 최소 두께를 물었어요. L은 부재의 길이고 보통 중량 콘크리트와 설계 기준 항복 강도는 400MPa의 철근 사용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때 양단 연속 보니까 보에서 양단 연속을 찾아가면은, 자, 이렇게 찾아가면은 양단 연속은 이 부분에 있네요. 따라서 답은 20분의 L이 되겠죠. 전체 부재의 길이에 21로 나누면 되겠다. 부재의 길이가 있으면은 21로 나눈 만큼의 두께를 최소 두께로 한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양단 연속 보호 부재를 빼고 일방향 슬래브일 때, 예를 들어 단순 지지다 할 때는 또 20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워 가셔야 될 부분들. 자, 답은 21분의 1, 4번이 됩니다.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 보 또는 일방향 슬래브의 최소 두께의 캔틸레버 보에서는 얼마냐 물었을 땐 8분의 1. 단순 지지일 경우에 보부재는 16분의 1. 일단 연속일 경우에 보부재는 18.5분의 1. 양단 연속일 경우에 보부재는 21분의 1. 자, 주력으로 보부재는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4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의 기초에서, 정사각형이니까 그대로 정사각형 기초겠죠. 그렇죠? 같은 길이. 자, 그리고 여기서는 1800이었어요. 자, 여기도 1800, 여기도 18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 이런 정사각형 기초에서 바닥의 인장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 편심거리 E의 값은, 그래서 편심거리 E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핵점에 하중 P가 작용할 경우에는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리를 찾으라는 것이겠죠. 이 거리를. 그리고 핵점은 편심거리의 반대편 단부의 응력이 0이 되는 편심압축력의 작용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핵점에 하중 P가 작용할 경우에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대 편심거리 E는 6분의 H라는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H는 정사각형 기초니까 이 값이 같습니다. 따라서 1800이 될 것이고요. 는 6분의 1800mm가 됩니다. 따라서 3이 남으니까 300mm가 최대 편심거리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네요. 편심거리, 최대 편심거리의 공식. 이 부분을 잘 외워두십니다. 이것도 외워가야 될 문제예요. 문제를 통으로 외우시고 바꿔낼 수 있는 부분, 여기서 변형을 해본다면은 이 기초의 치수를 달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것이 2400이다 라고 할 때는 이때는 6분의 2400이 되겠죠. 이때는 다시 400mm가 되겠죠. 이렇게 응용해서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47번은 최대 편심거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48번 문제. 그림과 같은 트러스 U, V, L 부재의 부재력은 각각 몇 킬로 뉴턴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길이가 주니까 마이너스는 압축력, 길이가 늘어나니까 인장력은 플러스 되고요. 네, 그리고 트러스 구조네요. 우선 전체적으로 발력을 구합니다. 발력은 특별히 계산하지 않아도 보니까 좌우 대칭이므로 각각 10, 20, 20, 10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죠? 60에 70, 80이네요. 몽땅 더하면은 80kN이고 이것이 좌우 대칭이므로 A점과 B점에는 각각 발력은 반반씩, 즉 40kN, 여기도 40kN의 발력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분절해서 자유물체도 형식으로 해서 이 부분만 풀어보면은 여기 샘플 예제 우리 해설에 있어요. 해설을 보고 할게요. 이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자, 그럼 A점에서의 발력은 40kN이에요. 우리가 금방 구했죠. 여기 B점 있고 A점 있죠. 40kN이고 A점에서 수직으로 10kN이 아래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 차이만 알면 됩니다. 차이가 30이죠. 이 30kN이라는 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즉 압축이냐 인장이냐 이 부분만 찾아내면 돼요. 같은 힘으로 쭉 흘러갈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 같은 힘으로 흘러갈 것이니까. 자, 반대편에 B에서 작용하는 발력 40kN에서 이 경우도 똑같이 대칭 힘으로 똑같이 흘러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UVL 부재의 부재력을 구해보면은 D점에서의 휩 모멘트는 0이라 가정을 할 때 이 부분의 길이는 일단 1m예요. 1m고 그 다음에 D 부지에서 40kN이 이렇게 휩 모멘트로 작용을 할 겁니다. 즉 40 곱하기 1m죠. 따라서 40 곱하기 1m 마이너스, 자, 하단으로 작용을 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요. 그래서 이 거리는 물론 1m겠죠. 마이너스 10. 10 곱하기 거리는 똑같이 1m예요. 1m. 자, 그 다음 플러스 U 곱하기 1. 자, 여기에 이 U 부재예요. U 부재. 거리는 물론 1m예요. 1m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플러스 값이 되겠죠. 그래서 U 곱하기 1m인 대충합을 해보면 40 곱하기 1 마이너스 10 곱하기 1이니까 3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넘기면은 U는 마이너스 30. 따라서 마이너스 값이니까 압축이죠. 마이너스. 그래서 압축이다. 그리고 V부재는 어떠냐? V부재는, 자, 여기 V부재네요. 이때 V는 40kN. 자, 여기 그대로 40kN 이 작용을 하고, 그 거리는, 이 U부재는 똑같이 1m죠. 거리가 1m. 그리고 V 위로, 그 다음에 플러스 다시 10kN 하단으로 마이너스 10. 그래서 하게 되면은 V도 똑같이 30이에요. 또 마이너스 30이 된다. 그리고 CMC에서 C에 대한 C점에서의 힘모멘트로 구해본다면은, 자, 그러면은 L에 대한 L 부재의 부재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C부재에서 40kN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1이에요. 40 곱하기 1.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거리가 1이죠. 따라서 아래로 작용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10 곱하기 1. 그 다음에 L부재 같은 경우에 L부재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L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L 곱하기 1 하게 되면 L부재의 부재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40 마이너스 30이니까 그대로 그냥 30이 될 것이고요. 40 마이너스 10이니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값이니까 뒤로 돌리면 플러스 인장력으로 해서 인장력이 작용됩니다. 인장력, 그 다음에 압축력. 따라서 U 부재는 마이너스 30, U는 마이너스 30, 그리고 V도 마이너스 30 압축, 그 다음에 L 부재는 플러스 30 인장. 그래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구하면은 답은 여기 있네요. 1번이죠. 답은 1번이다. 근데 이 문제는요, 풀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적 소요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에 대한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풀어가기는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취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생각의 시작점 같은 경우에는 좌우 대칭이므로 전체적인 반력의 값은 전체 하중의 절반씩을 부담한다. 그리고 부재에서의 작용하는 힘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48번이었고요. 자, 4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강도 설계법에 의한 철근 콘크리트 부의 설계 시 최대 철근비의 개념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최대 철근비라고 했어요. 철근이 많다, 적다에 따라서 적으면은 적게 될 경우에 인장력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많게 되겠다 할 때는 과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이렇게 파괴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인장 철근이 잘 버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보부재라면 보설계니까요. 보부재에서는 최대 철근비를 둠으로 인해서 천천히 파괴되어라 해서 연성 파괴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대 철근비를 둡니다. 그래서 이런 최대 철근비에 대한 간단한 개념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연성 파괴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대 철근비의 개념을 둔다. 최대 철근비와 최소 철근비에 대한 각각의 설명이 있으니까 한 번씩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50번 문제예요. 강도 설계법에 의하여 다음 그림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 볼을 설계를 할 때 등가 응력 블록 깊이 A는 아주 흔하게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때 콘크리트의 압축력과 그 다음에 철근의 인장력이
같다라고 할 때 균형 상태를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콘크리트의 압축력 0.85 FCK 곱하기 A 곱하기 B 치수죠. 는 그리고 철근의 단면적 곱하기 철근의 항복 강도는 같다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등가블록 깊이 A는 0.85 FCK 곱하기 B 분의 AS 곱하기 FY가 되죠. 그래서 요 식은 외워두어야 합니다. 항상. 이렇게 검산하거나 검증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등가블록의 깊이에 대한 깊이를 구하라는 문제는 흔히 등장을 하니까요. 외워두고. 자, 대입을 해봅니다. 0.85, 그 다음에 FCK, 맞죠? 곱하기 24네요. 그리고 곱하기 B, 폭은 300mm예요. 따라서 300mm가 있고, 그 다음에 철근의 면적이에요. 철근의 단면적은 387 제곱밀리미터인데, 그런데 보니까 1개, 2개, 3개, 4개가 들어있어요. 따라서 곱하기 4개. 그리고 철근의 항복 강도 FY는 400으로 주었으니까 400을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차분하게 계산을 해보면 약 101.18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가장 가까운 101.2가 있네요. 1번이 됩니다. 자, 등가블록에 대한 깊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잘 배웠을 거니까요. 충분히 아마 숙지하고 있을 것이네요. 자, 50번 문제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50번까지 풀고 좀 쉬었다가 또 5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